이 새벽 새 생명이 태어나려나 봅니다. 열 달 동안 고이 품어온 새끼를 세상에 내놓는 순간 어미소는 고통스러운 산고로 만 하루를 넘기고 있는데요. 있는 힘껏 용을 써봤지만 이번에도 허사입니다. 하지만 어미는 새끼가 나온 줄 아는 모양입니다. 이리저리 새끼를 찾는 모습입니다. 드디어 때가 됐습니다. 산모나 태아나 이 순간만큼은 죽을 힘을 다해야 사라지나 봅니다. 마침내 어미의 자궁에서 힘차게 빠져나온 송아지. 기특하죠. 어미는 멈추실 새도 없습니다. 새끼의 몸을 감싸고 있는 양막을 벗겨내고 온몸을 핥아주기 시작합니다. 태반 냄새를 없애고 체온을 유지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태어난 지 30분도 안 됐는데 녀석 벌써 일어서서 걷기 시작합니다. 새끼는 아직 눈도 다 뜨지 못한 상태. 어미젖도 찾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초유도 먹기 전부터 걸음마 먼저 배운 셈입니다. 그래요. 어미가 새끼를 부르는 건 초유를 먹이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새끼는 바로 코앞에 있는 어미젖도 놓치고 맙니다. 냄새로 어미젖을 느낄 뿐 눈은 아직 깜깜한 상태죠. 어미의 도움으로 간신히 초유 먹기에 성공한 녀석. 이 검정 송아지의 아비 어미는 모두 검은빛의 제주 소, 제주 후구입니다. 이렇게 제주 후구 한 마리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한우나 후구 송아지 출산 과정에서 특이하게 뭐 다른 점은 없고요. 다만 이제 후구 같은 경우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모색이 검은색이라든지 조금 짙은 갈색으로 이제 출산을 하게 됩니다. 이게
자라면서 어느 정도 색깔이 변하긴 하지만은 태어날 때 그 색깔을 계속적으로 이제 가지게 되죠. 다음 날 건강 상태는 좋았고. 상태는 어미가 초산이 아니니까 02년 초산이니까 꽤 건강하게 났어요. 순놈, 암놈. 순놈. 야, 모색이 굉장히 짙네. 네, 모색이 굉장히 어미가 진하니까 모색도 좋고 건강도 하고. 색깔은 완전히 잘 나왔어요. 모르지 또 자라면서 변해버리지. 변했지. 다른 놈들에 비해서 모색은 진하네. 확실히. 아이고 녀석 하루 만에 몰라보게 번듯해졌습니다. 검은 코끝하며 아주 야무지게 보이죠. 몸무게가 27kg이나 나갑니다. 하지만 하는 짓은 덜 여문 다리로 성급하게 뛰어다니다가 이리 쿵 저리 쿵. 하긴 한창 그럴 때이긴 하죠. 그런데 이런 녀석도 다 있네요. 바로 옆 축사엔 우유병을 허겁지겁 빨고 있는 녀석이 있습니다. 태어난 지 열흘 된 검정 송아지인데요. 나오지 마. 나오지 마. 안 돼. 송아지는 태어난 지 석 달간은 어미젖을 먹지만 간혹 어미와 떨어진 송아지들도 있습니다. 제주의 검정 송아지들은 예로부터 사람을 잘 따르고 순하다는데요. 이 녀석을 보니 과연 그렇습니다. 제주의 중산간 한라산 중허리로 해발 200m에서 400m 사이에 자리한 곳입니다. 사계절 내내 푸른 이 목초지대는 예로부터 천연 방목장인데요. 지금도 이곳 제주에서 가장 많은 소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지금은 누렁소가 대부분이지만 불과 30-40년 전만 해도 이곳을 누리던 소들은 검정 색깔을 띤 제주 후구였습니다. 제주 후구. 제주 사람들이 검은 쇠라고 부르던 제주의 소입니다. 우리 소라면은 누렁이 한우 또 얼룩배기 칙소가 떠오르지만은 제주도에서만 키우던 제주 후구도 어엿한 토종 한우죠. 한우는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황우를 한우로 이제 분류를 하면서 한우에는 칙소와 제주도만 있는 제주 후구 세 품종의 이제 한우가 현재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 후구는 조선실록에 의하면 1700년도 그 숙종 때 제주도에 한 900도 정도의 후구가 있은 걸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통락기록도 있는 것 중에 별방구정이 그렇죠. 네, 거기에 후구 관련 적으로 300년 전 제주 후구는 우리 역사 속에서 어떻게 자리하고 있었을까요? 한양식 교사 그 부분들은 그 기록, 그러니까 한자 그런 부분을 해석하는 부분. 1700년도에 제주를 기록한 탐나순역도 제주 목사가 제주 실정을 돌아보고 완성한 화첩이죠. 아주 사실적인 28폭의 그림에 세세한 설명이 덧붙여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장이 별방조점입니다. 별방진성을 순시하는 장면인데요. 말이 많은 곳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특히 우리의 눈길을 끈 것은
바로 이것. 예, 검은 소 제주 후구입니다. 극사실적인 기록답게 뿔의 모양까지 일일이 구분을 했는데요. 그 그림 아래쪽에는 검사한 후구의 숫자까지 표시해놓고 있습니다. 제주 후구가 왜 탐나술록 때 이렇게 그 두수까지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라는 거는 그만큼 우리가 이제 조선왕조실록에 찾아보면은 제주 후구가 제왕 후구로서 사용이 되었다라는 어떤 중요한 그런 측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탐나술록도에 제주 후구가 이렇게 두수가 이렇게 그 두수를 표현 사육 두수를 기록을 했으며 그리고 매년 특정 이제 20수 이상의 제주 후구가 공출이 되었다는 것을 기록을 했다는 거죠. 조선 왕조실록에 따르면 태조 때부터 여러 임금들이 제주 후구에 특별한 관심을 쏟았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제주 후구가 다름 아닌 제향 후구, 곧 제사에 올려지는 신성한 동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종묘는 그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곳입니다. 조선 500년 동안 왕실의 조상을 모시고 제사를 올리던 곳이니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 리라든가 무슨 이렇게 동별로 이렇게 쪼갠다면 한 360개 정도가 이제 우리가 그 구역으로 나눠져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기록 중에서 보면은 제주는 이제 상당히 떨어져 있고 그곳에는 초지도 아주 우수하고 하기 때문에 그 질이 좋은 소가 아마 이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육지에 있는 것보다 그 우월성이 크고 그래서 종묘에는 그 원래 8월경쯤에 그 삼생 소, 양, 돼지를 그 검사를 합니다. 어디 지역의 소가 좋은지 이렇게 검사를 해서 그 10월 달에 가서 이제 간택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자란 소들을 적당히 이제 큰 소들을 중소들을 데려다가 키웁니다. 그 제사란 바로 이것, 종묘제례입니다. 조선 초기부터 종묘에서 지내온 가장 큰 제사로 역대 왕과 왕비의 신위에게 조정의 안녕을 빌었던 행사죠. 조선시대에는 해마다 5차례씩 반드시 열렸답니다. 신이 하나에 바쳐진 음식만 해도 무려 64가지. 전국 각지의 특산품들을 총집합한 셈이죠. 그 중에서도 3가지 가축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돼지, 양, 그리고 제주 후구입니다. 그때 당시에 소가 제주도에 1000여 마리 정도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제사 때마다 20마리씩 흙으로 올려 보내야 되니까 그 양이 많이 모자라니까 한 1000여 마리 정도를 더 육지에 있는 소를 내려 보내주시면 그걸 잘 키워서 새끼도 낳고 해서 이렇게 올려 보내겠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또 실록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그 흙으를 많이 이제 재배를 하기는 하는데 영조 임금님 말 무렵에 가서는 1700년도 하반기쯤 되죠. 그쯤 가서는 그 정말 또 흙우가 더 귀해지니까 이거를 어떻게 대처를 할까 하니까 그 황후로 대처를 하든지 적절히 대체하는 그거를 방법을 찾아보도록 또 지시도 내리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종묘에는
종묘대제를 준비하던 장소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성생위, 각 마을에서 올라온 제물을 검사하던 곳입니다. 중요한 제물인 만큼 임금이 친히 나서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제주 후구는 생고기로 제사상에 올려졌다는데요. 이렇게 조정의 제사에 쓰인 제주 후구는 한 해에 무려 100마리를 헤아리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제주 후구가 귀해지자 조정에선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조정의 제사에 쓰였던 고귀하고 신성한 소 제주 후구. 한반도에서도 오직 제주 섬에서만 키워지던 이 희귀한 소는 이 섬에서만 핏줄을 잇고 대를 이어가며 순수한 혈통을 이어간 거죠. 제주의 초원은 바로 그 역사의 현장입니다. 제주의 중산간 초원지대에 자리한 마을 공동 목장.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까지 구경 목장이 들어섰던 곳입니다. 그런데 드넓은 목장지대를 풀쑥 가로막는 돌담. 어른 키 정도의 높이에 두껍게 쌓인 돌담입니다. 이것을 혼자 올리지 못했을 거예요. 무너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첫째 넓게 쌓았을 것이고. 아무리 돌의 섬 제주라지만 목장지대에 인위적으로 길게 쌓은 돌담은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지금도 이 잣성을 이용하여서 임금 목장과 경계를 이루어서 소나 말이 임금 목장으로 침입을 하지 않게끔 하는 역할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말로 돌로 쌓은 성을 뜻하는 이 잣성은 제주 중산간 곳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제주 사람들이 맨손으로 쌓았다는 이 잣성은 조선시대 제주가 중요하고도 거대한 구경목장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해발 150m 이상 중산간은 위아래로 두 줄기 잣성이 둘러쳐집니다. 전체 길이 장장 240km. 그 안에 구경목장이 10구역으로 구분돼 있었습니다. 구경목장의 유일한 흔적이 잣성인 셈이죠. 이 잣성은 저희도 중산간 지역에 국마장이 만들어져서 운영되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주는 유물에 해당이 됩니다. 이 유물은 산업 유물인 동시에 가장 길게 남아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잣성은 육지부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오직 제주도에서만 남아있는 그런 유물이라는 점에서 매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잣성이나 상잣성은 저희도 한 바퀴를 연결하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그 길이나 규모 면에서 조선시대 최대 규모의 토목공사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소는 어디서 키워졌을까요? 제주의 동쪽 성산읍 신천리. 예전부터 천미장이라고 부르던 방목지입니다.
해안가에 위치한 목장지대인데요. 조선시대에는 후구를 키우던 유명한 목장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다에서 이 맛이 좋다는 게 이제 나타나죠. 지금은 한우들이 이곳을 누비고 있지만 예전엔 목동 20여 명이 후구 440마리를 돌봤다고 전해집니다. 조선시대 때 제주 지역에서 이제 후구를 관영 목장으로서 이제 4군데를 설정을 해가지고 했던 그 곳의 한 곳입니다. 그래서 성산읍 신천리의 천미장과 그리고 구자읍 송당과 덕천 주변의 황태장, 그리고 서쪽으로 가면은 그 대정읍 모슬포 지역의 그 모동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파도의 별동장이 생성되어 그 임금 앞에 진상과 공추를 위한 그리고 재앙을 위한 그런 후구가 이제 사육되어지죠. 제주 후구 목장은 모두 4군데, 모두 관에서 운영하는 관영 목장이었습니다. 말목장과는 달리 소목장에는 별다른 흔적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단지 변함없이 푸르른 초원이 옛 명성을 되새기고 있을 뿐입니다. 조선시대 제주 사람들이 제주 후구를 섬기고 소중하게 여긴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라의 제사에 쓰일 신성한 제물인 동시에 임금님께 바칠 진상품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난히 맛이 좋고 희귀해서 더욱 특별했던 진상품 제주 후구. 그 맛의 가치가 지금도 유효할까요? 눈을 만족시켰으니 이번엔 맛을 볼 차례입니다. 선홍색 근육 사이에 상강류 또는 마블링이라고 부르는 지방이 특히 많이 섞여 있는데요. 구울 땐 조금씩 배어나오면서 육질을 좌우하게 됩니다. 과연 고기 맛은 어떨까요? 일반 한우에 비해서 육즙이 좀 더 좋은 것 같고요. 그 고소한 그 맛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씹는 맛도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약간 쫄깃쫄깃한 것 같고 일반적인 한우보다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씹을 때 그 나오는 육즙이 일반 한우에 비해서 고소함이 한 2~3배는 더 많은 것 같아요. 이번엔 제주 후구의 영양면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국립축산과학원을 찾아 지방산 성분 분석을 시도했습니다. 후구에 함유된 지방산의 종류와 품질을 한우와 비교해보기 위해서입니다. 실험에는 잘게 다진 고기를 사용하는데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샘플을 추출하게 됩니다.
이 샘플을 통해서 성분 분석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결과 제주 흑우의 영양 성분이 상대적으로 뛰어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명품인 거죠. 그 분석 결과 제주 흑우가 일반 그 한우 거새우보다 오메가 지방산의 비율이 약 2배 정도 높게 나타났고,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의 비율이 약 3배 정도 높은 수준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오메가 지방산이라는 것은 그 필수 지방산으로 체내에서 합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식품으로 섭취해야 되는 지방산입니다. 오메가 지방산은 그 세포의 재생을 돕고 혈액의 응고를 막아 그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 그리고 혈중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낮춰주는 등 그 심혈관 질환의 발생을 방지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다른 분석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명품소 제주 흑우는 언제부터 제주 사람들과 함께 했을까요? 네, 이 유골들은 1996년 제주의 선사시대 유적지에서 발굴된 소의 유골들입니다. 주인은 누구일까요? 연구팀은 4개의 유골을 갖고 곧바로 계통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그야말로 수백 년 전으로 시간을 되돌려 놓는 작업이 이어진 거죠. 정밀한 DNA 분석 결과 놀라지 마십시오. 유골의 주인은 다름 아닌 제주 흑우의 조상이었습니다. 분석 결과를 보면 그 4개의 소 유골과 제주 흑우와 가장 가까운 유형 관계를 나타냈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는 이제 한우, 그 다음에 그 일본의 흑무하우가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로 봤을 때 그 당시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기원 후 뭐 200년에서 한 700년 사이에 그 당시에 제주 흑우의 조상일 가능성이 높은 그런 소가 그 당시에 존재했을 거라고 판단을 할 수 있고요. 까마득한 시간부터 제주 사람들과 함께 해온 제주 흑우. 조선시대 이후에도 이 작은 체구의 검은 소는 제주 사람 곁을 지켰습니다. 재산 목록 1호이자 듬직한 동료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농경시대 농사밖에 없지. 제주도는. 제주도는 뭐 관광도 없고 뭐 공업 그런 것도 없고 100%가 농업이라. 그러면 소가 있어야 그 소 가지고 밭에 가서 이제 밭도 갈고 이제 짐도 실어오고 또 이제 팔고 또 이제 식용으로 잡아서도 먹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소를 길렀지. (19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제주 흑우는 국내 소의 2%를 차지했습니다. 제주에서만 키워졌지만 그 숫자가
그리 적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1960년대 약 9,000마리를 헤아리던 제주 후구는 1970년대 들어 3,000마리로 급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정부의 한우 개량 정책과 함께 농사에서도 기계화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세상의 변화가 제주의 축사에까지 밀어닥친 겁니다. 야무지지만 체구가 작은 편인 제주 후구는 서서히 설 자리를 잃어갔습니다. 살아기 시작한 것은 이제 그 기계가 발달돼 가지고 제일 처음에 경운기가 나오니까 이제 촌에서 밭을 갈아보니까 경운기는 가만히 넣었다가 기름만 넣고 살려서 갈면 되고, 소는 365일 먹이고 관리해야 되고 하니까 아 이거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돈 있는 사람부터 경운기를 한 부락에 하나 둘밖에 없었지 처음에는. 그냥 그걸로 차츰차츰 해가면 소는 줄어지고 그게 제주의 초원을 누리던 제주 후구는 그렇게 먼 조상 때부터 지켜온 터전에 하나 둘씩 사라져갔습니다. 그 이름도 그 존재도 어느새 우리의 기억 속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제주의 중산가는 더 이상 그 너른 품에 검고 야무진 소를 안아볼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웃나라 일본에 제주 후구와 똑 닮은 소가 있다고 합니다. 일본 열도 남쪽에 위치한 외딴 섬 미시마로 향했습니다. 본토에서 44km 떨어진 미시마는 주민 1,000여명이 살고 있는 작은 섬입니다. 이 섬의 특산품이자 상징인 미시마 소가 바로 제주 후구와 판박이라는 겁니다. 미시마 소 보존 회장의 안내로 찾아간 목장에서 미시마 소와 처음 대면하는 순간 놀랍게도 제주 후구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혈통은 지금 5개의 혈통이 있대요. 이 검은 소는 어디에서 유래한 걸까요? 의외로 쉽게 궁금증은 풀렸습니다. 이미 80년 전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이 소의 원산지와 도입 시기는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500年は以上前よね。で、なんか朝鮮半島から渡来したという、説もあるんですよね。 일본인들도 인정하는 미시마 소의 원적지 조선반도, 곧 제주가 아닐까요? 보전 회장은 그것까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제주 후구의 한 형제처럼 보이는 미시마 소.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 혈연 관계를 밝혀줄 구체적인 자료는 찾을 길이 없습니다. 이 소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떠나온 고향은 누가 뭐래도 제주섬 같은데 말입니다. 미시마 소는 이 작은 섬의 자랑이더군요. 동상까지 세워서 그 가치를 기리고 있는데요. 특히 일본의 4가지의 검은 소 가운데 가장 오래된 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소를 잊고 있는 사이 미시마 소는 귀한 존재로 거듭난 셈입니다.重大な施策になるとは施策というか萩市として萩市というよりかもう国の指定まで受けてますから国の大事な宝なので国を挙げて、守っていかなくてはいけない宝物であるとは思います。 그런데 미시마 소의 고향을 찾을 수 있는 한 가지 여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 기록입니다. 거제도 앞 칠천도로 내쳐 달렸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제주에서 키우던 제향 후구 일부가 질병을 피해 이 섬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소를 우리가 방목하면은 예전엔 관리인만 해도 100명이 넘었다는 소목장. 지금은 나무만 우거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산들이 전부 초지였어요. 소나무가 뜨문뜨문 이렇게 소 방목하는데 그늘지어질 수 있는 정도 이렇게 해서 이 둘레 전체가 초지였어요. 풀이 이리 좋았고 그래서 그 소들이 하루 종일 가서 먹어도 잘 자라는데 아마 토질이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풀이 참 잘 자라요. 와도 아무 표가 없어. 맨날 보면 그대로라. 그러게 그 소들이 잘 자랐겠지요. 조선시대 이후 1970년대까지 이 외딴 섬 사람들에게 익숙했던 제주 후구. 까만 소가 이 한우는 털이 좀 끄지리하지요. 근데 까만 소는 털이 매끈하게 반질반질해요. 털이 반질반질하니 참 고와요. 색깔도 반질반질하고 까고. 그런데 그 호래 얼룩소는 그렇지 않아요. 그 얼룩소는. 예, 얼룩소는 좀 털이 좀 반질반질한 게 없고. 예, 그래서 그거는 조금 그 까만 소보다는 좀 끄지라고. 까만 소는 아주 새까맣게 반질반질하니 참 좋아요. 빛이 나요, 빛이. 여기 밀감도 여기 잘 되거든요. 저쪽으로는 또 통영 쪽에 있는 여기는 생화동이에요. 오늘 마산이고. 칠천도 화전산 자락입니다. 일제시대 이전에는 소 10마리 중 5마리가 후구였다는 곳인데요. 특히 바다로 나서면은 일본과의 거리를 실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는
대마도 하면은 그만 입에 이거가 있어요. 왜 이거 있냐면 여기서 어디 우리 흔히 하는 뭐 제주도 간다 이런 쪽으로 대마도 막 갔다 온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기 주로 해상에 그만 막 옛날에 기계를 돌리는 사람들이 뭐 이 그때는 일본 말로는 그 디젤이 아니고 야키다마라 그랬습니다. 야키다마 그런 걸 가지고 있는데 그 기계 돌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 이제 사람들도 그런 기술을 전수받아 가지고 기계를 돌리는 사람 많았고 그건 뭐 좀 대마도 갔다 왔다. 대마도 갔으면 그 대마도는 또 뭐 좀 생소한 게 아니고 우리 입에 익은 정도로 그런 정도 대마도가 쉽게 여기 전해지고 있습니다. 거제도 칠천도로 옮겨진 제주 후구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대마도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다시 인접한 미시마로 들어가서 지금의 미시마소가 된 건 아닐까요? 우리는 미시마소가 자리 잡은 일본에서 오히려 제주 후구를 재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같은 뿌리라면 같은 열매를 맺기도 더 쉬울 테니 말입니다. 세계적인 가축 번식학자들도 제주 후구와 와규의 유사성을 일부 인정하고 있습니다. 最終の黒毛牛あれは素材としては和牛日本の牛に非常に似ているですからその改良目標を立ててしっかりやっていけばいい牛を作れる素材になると思いますね。 그렇다면 제주 후구 검은 쇠는 영원히 사라져버린 걸까요? 흑우는 옛 그 어른들도 많이 맛은 있는 소리는 들었습니다만은 좀 왜소해가지고 사육하는 데 기입했고 그때 당시 모든 게 우리나라가 못 살 때다 보니까 양적으로 배부를 먹어야 되니까 후 같은 거는 좀 그 사육하는 데 좀 기입했지만은 언젠가는 이거는 분명히 유전적으로 활성하지 않겠네 해가지고. 1990년대 중반의 일입니다. 하지만 거의 멸종 상태인 가축을 구하는 일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동무사는 여기서 해야 돼. 예, 팔아줬는데 그분이 한 번은 또 우리 그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지금 소를 구입한 소로는 도저히 갈지도 못하겠고 마찰을 못한다. 자기 힘이 버쳐가지고 못하겠는데 그 소를 좀 돌려줄 수 없느냐. 우리한테 좀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좀 하소연하는데 또 행정이 또 모든 게 그렇게 마음대로 될 수도 없는 거고. 그때 한번 목장에 있으니까 이제 두 분이 와서 모르는 분인데 와가지고 소를 팔아달라고 어느 소를 파냐 하니까 요렇게 해서 요런 거 팔아달라. 안 팔겠다. 그래서 한 6개월 넘어 온 거라. 계속 온 거라. 팔아달라고 팔아달라고. 그러니까 하지 못해가지고 뭐 할 거냐고 하니까 이거 진흥원에서 사다가 한번 이제 키워서 새끼 내어보랍니다. 그러니까 하다못해 나중에는 4마리를 팔아드렸어. 그 당시 제주 후구는 전부 해봐야 23마리. 그야말로 신라 같은 명맥이었죠. 그때 소가 워낙 나이가 좀 고령되다 보니까 그 번식하는데 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번식하는데 뭐 호르몬 처리 같은 거 막 약품 처리해봤습니다만은 나머지 너무 노쇠가지고 못했고 그 4마리라도 그래도 겨우 그래도 번식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게 그나마 그게 1년이라도 후에 했으면 그때 못했습니다. 이제 370여 마리의 제주 후구가 우리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랜 역사, 제주 사람들과 함께 해왔지만 무관심 속에서 잊혀진 검은 쇠.
망각의 세월 속에 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질 뻔한 제주 후구는 다시 부활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온 검은쇠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이제 우리가 그 대답을 준비해야 할 차례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후구가 집단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이제 순수 후구가 240여 마리 있고, 그 원래 태어난 그 후손들까지 하더라도 한 370여 도밖에 지금 없습니다. 당장 급한 게 이제 그 순수 후구 암소 집단이 최소한 1,000두까지는 늘어나야만이 거기에서 우리가 그 좋은 시수소도 선발하고 좋은 암소도 선발하고 이런 개량 사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요즘 소비자들이 자기 칼로리를 계산하면서 소고기를 먹는 걸 고민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단백질하고 아미노산 쪽으로 컨셉을 하면은 세계 시장까지도 이제 충분히 접근할 수 있고, 흔히 예로 이제 감귤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조금 있다가 로얄티를 400억씩 제공하는데, 우리 후구도 원원종으로서 충분한 이제 로얄티를 받을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